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이어플로우는 오늘은 좀 약간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주가 자체가 매물은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물론 위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튀는 모습을 좀 목격했으면 하는데 일단 이 최상의 결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물량이 없습니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요.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평결 결과를 봐야 되겠다. 최종 평결 결과를 봐야 되겠다. 판결이죠, 판결. 판결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배심원 평결하고 최종 판결은 틀리죠. 최종 판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유의 분들만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동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후 주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새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제가 말씀을 일전에도 잠깐 드렸지만은 이번에 을사년이죠. 을사년. 을사년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변혁기를 앞두고 국권과 관련된 정책주, 그러니까 잡주가 아닌 정책주, 재무 실적 동반이 된 이런 쪽을 매집을 한다면 서서히 이제 모아서 간다면 대박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소개를 영상 후반부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어플로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영상으로 좀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이 신청이 이어플로우가 이제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주가 반전의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1월 16일에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봤지만은 결국 이제 작년에 15점 이상을 낼 개연성은 거의 없다. 네, 요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이 건의 상황이 나오면 물론 8점 이상이면은 매매 거래 정지가 하루 정도 되겠지만 그 부분의 약점보다도 15점 이상이 안 돼서 이어플로우가 큰 하자가 없음을 일단 계기로 해서 안전의 계기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불안한 것은 15점 이상 상황이고 그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제가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달 정도로 예상이 돼 있지만은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패소를 한다면 항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2심 그 항소라는 것은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 모든 걸 다 다시 알아보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이전에 1심 있죠. 1심 판결이 위법한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콰이어리 노티스가 적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결 결과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인콰이어리 노티스 기준, 머크 기준이 잘못됐고 인콰이어리 노티스 기준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어플로우는 다시 살아날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자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손해배상금 6,500억 정도 되죠. 예, 손해배상금 이거 자체는 최종 판결이 일단 물론 나와 봐야 되고 그리고 항소에서 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1심 같은 경우에 1심에서 그 결과가 그 손해배상 금액이 주어지는 건에 대한 반전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만일 금액이 손해배상금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장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장부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심원 판결만 가지고 충당 부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바로 이제 그거예요. 손해배상금 6,337억에서 경감되는 건에 얼마 배상이 나오느냐. 이거 주목해야 되고요. 물론 이거는 뭐 항소에서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어플로우가 김재진 대표가 한 7%대 지분이 아직 있죠. 지분이 있는 이상 결국 이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김 대표의 노력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온 가족을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김재진 대표의 말은 우리가 지분을 김재진 대표가 7, 8%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믿어줘야죠. 뭐 내부자 거래냐 이거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 문제고요. 당장 우리가 일단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번에 1, 2월 달에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판매 관리비가 일단 1분기 정도 지나가면은 결국 이제 판매 관리비가 또 나오면서 결국 이제 자금상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서두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어플로우에 매물이 있습니까?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도 없고, 주가도 더 이상 내리지는 않고, 최소한 횡보등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러다가 이제 재료가 나오면 빵 튈 때, 이때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그리고 강도가 어느 정도 강도냐, 이걸 잘 보는 것이, 그때 가서 잘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이 얼마 나오는가, 그리고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경감이 되는가, 네, 요걸 좀 봐야 되겠어요. 제품 팔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 금액이 6,300억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어플로우를 그냥 그 죽이겠다는 얘기죠. 상폐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히 경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 반전한 요소가 있어요. 일단 수급이 지금 이제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밑으로 줄줄줄 세면서 이슬비 오쩍 치듯이 내려가는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물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가 자체가 상당히 하방경직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고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위쪽으로 다시 튀는 그런 상태를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건이 될 만한 빌미가 될 수 있는 재료가 갑작스럽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그 정보를 바로 드릴 겁니다. 물론 매매 사인도 필요하다면 사인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낫겠어요. 네. 공연이 지금 밑으로 밀리지도 않는데 물량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공연이 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요 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 주신 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와 사인 드릴 거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소통을 좀 하고 다른 추천주도 받고 해서 여러분들 살아나셔야죠.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